네, 반갑습니다. 자, 양택 풍수 중에서 자, 오늘은 주택에 한번 관해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양택 중에서 주택은 조금 용어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참 이렇게 좀 감안하시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좀 쉽게 한번 풀어봤는데 한번 뭐 들어보시고 또 도움 되시면 또 이렇게 좀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택이라면은 양택의 어떤 삼요결이라는 말이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을 고를 때 이제 어떤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게 양택의 삼요결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삼요결 세 가지 중에서 지트를 고를 때는 항상 세 가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째, 자, 대문이겠죠. 출입문. 자, 둘째, 안방, 그 다음에 셋째, 부엌, 주방이라 하죠. 그걸 주택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결 중에서 이제 대문은 왜 중요하냐면은, 대문은 외기가, 바깥 나쁜 기가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오는 어떤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밖에 오면 외기는 막아주고, 또 집안에 좋은 기운은 밖을 또 못 나가게 또 차단하는 효과를 둡니다. 그래서 옛날에 꼭 대문을 기본적으로 어떤 주택을 지으면 기본 대문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요결 중에서 대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건물을 이제 지을 때는 뭐 위치나 어떤 기둥을 따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어떤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황제 이제 태경에서 나오는 가장 이렇게 중요한 어떤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아마 일반 분들은 많이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우리 흔한 말로 오실, 오허라는 말이 있는데, 오실은 말 그대로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을 지을 때 이제 보통 오실이라는 건 보통 오실은 좋은 것을 말하다 보니까 오실을 갖춘 집은 좀 뭐라 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또 집안도 번성하고 아주 이렇게 좀 좋은 기운이겠죠. 그래서 오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집의 규모가 작고 아담하며 사람이 많은 어떤 그런 경우가 오실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의 규모는 크고 또 대문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도 오실에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는 집 주변에 이 흐르는 물이 동남쪽이 있는 경우가 또 오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풍수에서는 보통 이제 물은 재물을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집 주위에 동남쪽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 기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담장에 울타리가 단정하게 또 바르게 세워 있는 것을 보통 오실 중에 하나를 또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실 중에서 다섯 번째는 집안에 나무가 잘 자라는 것. 우리 보통 옛날에 주택 보면은 꼭 필수가 주택 안에는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키우다가 뭐 어떤 집 가보면 고사된 것도 있고 가지가 약간 뭐 마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꼭 그런 가지는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오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고, 자, 오호가 있습니다. 오호는 다섯 가지 안 좋은 어떤 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오해에 어떤 집을 지면은 뭐 가정에 풍파가 나고 뭐 가장이 죽거나 뭐 돈이 뭐 사기 당하거나 그런 어떤 안 좋은 어떤 흉의 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호인데, 그 오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집은 큰데 가족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든다면은 제가 부산 물검 쪽에 한번 지나가다가 한 풍수 때문에 제가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뭐 지금 돈을 가치를 따지면은 한 50억 정도를 들은 아주 멋진 주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지나가다가 얼핏 봤지만은 뭐 안에 나무라든 조경이라든 배치는 참 좋았는데 집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가족이 많으면 되는데 그런 집은 가족이 적어버리면 오히려 그 가장이
뭐 병이 들거나 뭐 아프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은 작은데 대문이 큰 거 있습니다. 그것도 언밸런스겠죠. 자, 우리가 말하는 대문은 입구지 않습니까? 좀 입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가시용으로 뭐 크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풍수를 아주 모르신 분들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내 집 망하겠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문은 조금 좀 이렇게 좀 검소하게 적게만 합니다. 근데 집 안쪽은 적은데 문만 크게 한다 해서 그건 종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검해야 됩니다. 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담장과 어떤 창문 등이 어수선하고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 집에 가면은 막 이 창문이 참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사실은 어떤 우리 기운을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해에 많이 들어들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우물, 부엌도 자기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방향을. 그런데 어떤 집 가면은 우물하고 어떤 그런 부엌이 제자리에 앉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물하고 부엌은 제자리에 없는 집은, 그것도 없는 곳은 또 오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집터는 넓은데, 집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집이 또 너무 작습니다. 작고 정원은 넓다. 이런 것도 오해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아주 이제 부잣집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은 정원을 참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뭐 소나무라든지 뭐 주목, 향나무인데, 근데 지나치게 집이 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큰데, 집 크기에 비해서 나무가 오래다 보니까 소나무가 너무 뭐 낙낙 장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은 분명히 필시 가장이 아프거나 서서히 지금 가정이 뭐 어떤 사업체가 아마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보통 우리 집에 큰 나무는 또 많이 또 금합니다. 그걸 꼭 참고로 하시고,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오실과 오를 이것만 잘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다음에 우리가 뭐 지금은 또 아파트를 떠나서 나이 드시면은 시골에 정착 많이 합니다. 전원주택 지을 때 꼭 참고로 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주택을 지을 때 우리 보통 동사택 많이 들어봤죠. 동사택, 뭐 서사택. 이게 뭐냐면은 우리 보통 이제 풍수 용어 중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제 보통 내가 지을 어떤 주택 중심 그 위치에서 나경, 나침판이죠. 그걸 24방위를 이렇게 8개 방위로 이렇게 쪼개 봅니다. 그러면은 그 8방위가 있습니다. 8개 방위가 뭐냐면은 동쪽, 뭐 동남쪽, 자, 그 다음에 남서, 서북, 북동, 요게 나눠집니다. 이걸 보통 보면은 이제 8개 방위라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주 이렇게 기본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지으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이거 아까 있죠. 오허, 오실, 어떤 동사택, 이걸 무시해 버리면 자체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꼭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동사택, 서사택, 그걸 좀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문, 안방, 부엌이 자 동서 사택을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단 아파트는 틀립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건 지금은 주택이고, 아파트는 주로 이제 발코니, 뭐 안방, 주방을 보통 이제 요소로 하고,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주택이니까, 자, 우리 하나 말로 동사택이란 뭘까? 자, 아까 제가 초보때 말했죠. 동쪽, 동남쪽, 남북 네 방입니다. 이 네 방위가 동사택이고, 그럼 반대로 서사택은 서쪽, 서남, 서북, 동북의 어떤 네 방향. 그래서 동은 기억하실 때 동쪽이구나. 동남, 남, 북의 네 방향. 그래서 서는 서남, 서북, 동북 네 방이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길한 집이 있습니다. 길은 뭡니까? 좋은 거죠. 좋은 집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뭐 대문, 안방, 주방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 대문, 안방, 주방 세고 중에서 모두 동사택이나 서사택 경우가 아주 좋은 집이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흉한 집, 흉기는 뭐냐면은 대문, 안방, 주방이 어느 한 곳이나 두 곳이
동사택이나 서사택이 속하는 경우는 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좀 중간집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좀 이렇게 꼭 참고로 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집 아니면 새로 어떤 지을 집을 지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대문과 안방이 동사택이고, 그런데 주방이 또 서사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뭐랄까요, 아마 사업은 좋고 재물은 됩니다. 그런데 집이 우환이 겹쳐가지고 환자들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은 자 이럴 때는 방법이 없을까? 맞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주택이 수맥이 흐르지 않을 때는 이제 거실이라든지 안방, 이제 공방에 뭐 화장실 등에 이제 생기, 아까 화분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화분이나 어떤 꽃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문과 주방이 동사택이고 안방이 서사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족의 건강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경제적으로 돈이 좀 궁핍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방법은 집안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기법을 좀 사용하시고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지요. 용어도 뭐 좀 그렇고, 또 이게 강의하는 또 이게 저도 뭐 조금 많이 습다 보니까 조금 이 시간은 좀 제가 좀 그런데 이제 자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또 이렇게 실천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 중 하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